현재 일본은 주변국들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불거져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예상보다 일본에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아소다로 부총리가 마셔도 문제없다는 발언이 빌미가 되어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이 그럼 마셔봐라 라며 일본에 역공격을 가하는 모습까지 나와서 전반적으로 오염수 문제가 크게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오염수 배출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극도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나 관영 언론이 내보내는 외교 기사들은 국수주의에 가깝거나 논리가 결여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본 오염수 건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에서조차 중국의 논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에서 존 케리 기후특사가 방중하여 중국과 기후협약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살얼음판인 양 국가에 뭔가 화해와 협력이 싹트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만, 미국이 지구의 환경을 위한 기후협력을 논하자면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지지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오는 존 케리 특사의 방문이 상당히 퇴색되었고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관영 언론은 보도합니다. 한국의 누리꾼들조차 이번만큼은 중국이 맞네, 중국을 응원하기는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미국이 자신들을 지원한 것을 무기로 오염수를 배출하는 데 더욱 강한 입장을 보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강경파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한국 대통령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송을 두고 허세 부린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일본식 표현으로 한국은 붉은 망신을 당한다라며 한국이 웃음거리가 될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현재 미국과 일본의 밀착 관계와는 정반대인 의견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상황은 스가 내각의 출범 제1등 공신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으로부터 나온 발언에서 시작되는데요. 니카이 간사장은 15일 녹화 방송된 일본의 민영방송 TBS CS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면 도쿄올림픽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때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는 도저히 무리라면 확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선택지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와 같은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은 큰 파란을 일으킨 상황인데요. 하지만 니카이 간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발언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차기 총리로도 거론되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상도 같은 날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인데요.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무관중으로 개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 대해 개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며 무관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에 대해 통상의 올림픽과는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각종 언론들과 전문가들,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선거 전문 컨설턴트인 하마자키는 이에 관해서 이미 결정되었고 알리바이 만들기라면서 현재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확정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카이 간사장은 이렇게 미리 말을 던져놓고 5월 전에 갑자기 도쿄올림픽 취소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나 아베 총리 정권에서 자주 하던 운을 띄우고 나중에 본론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여론의 올림픽에 대한 지지인데, 이를 하나도 볼 수가 없으며 불과 5일 전에 뉴욕타임즈의 기사인 최악의 타이밍인 올림픽 이벤트가 나간 것도 좋지 않은 모양새라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심지어 올림픽 자체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림픽이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중국과 같은 국가는 인권 문제로 올림픽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올림픽 존재의 의미까지 묻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기자인 다카하시 고스케는 여기에 더해서 인도는 현재 매일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간사이 지방인 오사카만 해도 매일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마침 이러한 일본 상황을 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지난 14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컬럼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지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언론이어야 하는데 국제 언론은 사실상 올림픽 취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새롭게 도입되는 백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화이자를 7천만 개 이상 전반기에 접종하길 원했으나 수백만 도스도 제대로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애초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치선거 전문 컨설턴트인 하마자키는 결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못 얻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일본은 미국의 의견을 베이스로 움직이며 미국의 의중에 대부분 맞춰온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오염수 방출 문제만 해도 미국 국무부가 먼저 지지 성명을 낸 뒤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양해를 구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반도체를 억제하면 미국이 피해를 보겠는가를 면밀히 따져봤고 미국과 의논한 끝에 수출 규제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일 간의 도쿄올림픽 관련한 사전 논의가 잘 안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스가 총리가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이에 대해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대부분 미리 양 국가가 실무상으로 논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주고받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보여주기식 대화인 것이고 실제 주요한 결정은 대부분 미리 결정이 되는데 이처럼 니카이 간사장이 사전에 취소까지 논한 것은 미국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긍정적인 사인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자면 유럽과 미국은 지금까지는 선수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을 올림픽 조직위의 기본적 입장으로 유지한 곳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논의되었듯이 미국의 주요 언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언론들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 것과 올림픽 자체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선수들 안위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더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일전 축구를 돌이켜보자면 일본이 한국에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스포츠적인 재미보다는 이런 시국에 저렇게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림픽 자체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 제기되는 주요한 키워드는 불안감, 안전 불감증, 대규모 감염, 변이 바이러스 등 오히려 불쾌감을 비롯해서 좌절감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각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크게 꺼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올림픽 선수촌에서 대규모 감염이 벌어진다면 각국의 지도자들은 크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당국은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완벽하게 방역을 해도 불안한 판국에 도쿄올림픽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될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 도쿄올림픽에 긍정적일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쿄올림픽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것은 일본을 지지했어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신뢰한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피력하므로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 정부가 기존의 일본 거주자들만 올림픽을 관람시키겠다는 방침에서 고노다로 장관처럼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으로 하거나 아니면 니카이 간사장 말처럼 취소하는 카드까지 고려하며 사실상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국면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나오는 만큼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미국이 잃는 게 크다고 보면 일본도 별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차 올림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여러가지 정황상 도쿄올림픽에 대한 암울한 카드만이 놓여있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잔치를 앞두고 굳이 오염수 방출을 강행한 것을 봐서는 바이든 허락을 못 받은 게 아니냐면서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스가 내각이 미국도 꺼림직해 하는 올림픽을 강행할지 아니면 전격 취소 발표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8%로 발표했다. 국유 기업 전체의 이윤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7%나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신속한 경기 반등을 희망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이후 공급 사슬 혼란에 대비한 대체 생산 능력 확보가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을 이전시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태도와 의료용품의 낮은 품질로 인해 대외 신뢰도와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 세계 공급 사슬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던 중국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은 국내 수요 확대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중국은 교통망 확충 등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신규 투자를 늘리기에는 재정이나 국유 기업의 투자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역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기 선순환을 위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감세로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할 상황에서 추가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혼돈과 미흡한 제도에 노출됐던 중국 소비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지갑은 닫는다. 그동안 활용했던 재정 확장이나 정부 주도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으로 내수 촉진이 어려운 이유다. 이번 위기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전략 모색과 경제 구조 전환의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전략 목표와 제도 변화를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한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자를 포함한 민간 경제의 자발성 유도를 위해 지급 준비율과 기준 금리, 대출 요건 등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와 함께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수출입 관련 세금 환급 및 기업 부담 경감, 절차 간소화도 조율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강화되던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간접적 유도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2020년 신형도시화 건설과 도농융합 발전에 중점 임무라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에 대한 농민 이주 촉진을 위해 호구 이전 제한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추진해오던 기존 도시화 전략의 현실적 수정이다. 도시화 모델의 변화는 건설 및 정보통신 영역과 지역경제, 공급 및 수요 체계 확충, 지방기업의 현대화 및 기술 향상,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영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과 공간을 제공한다. 대외 경제 영역에서는 1대1로 전략 등의 원대한 포부를 지향하고 현실의 절박함을 고려한 정책 개선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더해 외자 기업의 해외 이전 움직임을 상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시장 진입 장벽도 낮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시장과 소원해지던 중국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시장 진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한국 기업에는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위기에 따른 경제적 절실함으로 인해 한중 경제 관계에 먹구름을 들이웠던 사두 등의 정치적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시진핑 정부가 시장 경제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터뜨려버릴 수도 있었던 경제적 거품이나 디레버리징에 따른 미실 경제적 리스크도 낮아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 구조 변환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2달 동안 16개국의 의료 전문가들을 보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의 코로나19 방역 작업 등을 지원했다. 중국이 의료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125개국에 달하며 4개 국제기구도 중국의 의료 물품 지원을 받았다. 중국은 150여 개국의 전문가들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자금 중단을 지시했지만 중국은 지난달 초 2천만 달러를 WHO에 지원한 데 이어 최근 3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코로나19 의료 지원은 미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사이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중국의 의료 물품 지원을 받은 나라 중 절반가량은 중국의 야심찬 경제 영토 확장 프로그램인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불신의 눈길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우한이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에 세계 각국이 실망과 더불어 경계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다. 프랑스의 아시아 전문가인 프랑스와즈 니콜라스는 중국은 세계가 자국의 중대한 실수를 잊고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의료 물자 지원만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외교관들은 공격적인 화법으로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지만 이는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중국이 의료 물자 지원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응 모습은 세계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과연 중국은 인류의 건강과 운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인지를 말이다. 세계화와 상호의존 시대에 전염병은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이 연간 1억 명씩 세계를 출입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중국이 정작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의 의중을 오독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식의 억지와 비상식적인 말꼬리 잡기로 설전을 펼치는 것은 중국의 꿈의 역효과만 가져다 줄 것이다. 인류의 운명이 공통된 것이라고 믿으면 이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 의지와 자세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중국 꿈의 첫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를 바로잡기에 늦지 않았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둘째, 책임을 회피해서 안 된다. 셋째, 국내 정보의 국제 공유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책망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공조에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인류를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